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배우 은지원 씨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무오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무오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축일주로 태어났는데요. 5월에 신금 그러면 격으로는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격은 기본적으로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폼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대 매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폼난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큼지막하거나 또는 되게 멋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관과 다르게 편관은 좀 거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인, 경찰 이런 쪽에 이제 직업을 갖는 경우들도 많고요. 활동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편관격이 식신을 봤을 때는 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을 보게 될 경우에는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태어난 시간에서 임수가 있는지 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태어난 시간에서 이제 수라고 하는 식상이 있다면 이 사주는 요령과 수단을 좀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사주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다자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주에서 식상이 없고 인성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에 있어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거나 또는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상이 있다면 이제 좀 특화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끼를 발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가 임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편관을 편인으로 조절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편집하거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편관이 정인을 보고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가수도 하고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성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화절 여름철에 태어났을 경우에 되게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가 있으면 특히 임수가 있으면 세상이 나를 돕는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고 편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축일주 자체는 조금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능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축일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편관격의 특징이기도 해요. 편관격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잘할게. 제가 아니고 내가죠. 내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좀 벽을 쳐놓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굉장히 내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총대를 맨다거나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잘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약간 츤데레적인 성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왜 이걸 못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긴 하는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 그걸 왜 못하냐고 꼬사리를 주면서 돕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죠. 은지원 그러면 은초딩 그러잖아요. 왜 초딩 이런 소리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원래 편관은 남자다운 것을 뜻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되게 가끔 보면 좀 초딩스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시하려고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초딩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인성으로 빠져나가고 재성이 없어서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편관이 인성으로 갔으면 이제 학자적인 기질이 나타나거든요. 선비 같은 기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성은 생육을 담당을 해요.
생육은 뭐냐면 내가 배고플 때 밥 떠먹여주는 존재, 이것을 생육이라고 하고요. 재성은 양육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배고프면 내가 밥 떠먹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 인성이 다자한 사주에 재성이 하나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른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년 가장 이런 거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약간 초딩스러운 거 보니까 임진시 아닌가, 뭐 좀 늦춰도 계사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성이 없는 그런 사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없으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인성이라고 하는 내 고집, 내 생각, 이것만 주장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사람을 사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래 사귀어 가지고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잘 모르다가 만났다거나 그러면 좀 빨리 깨지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상대방한테 좀 응석바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여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여자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연상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애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애 엄마가 아니라 인성이잖아요. 내 아이의 엄마. 어떤 의미냐면 애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면 애를 먼저 가진 다음에 결혼을 해서 출산하고 그러면 나의 여자가 아니라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월 1에서 추고 기문 원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고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타인과 불화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고요. 부부지간에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약간 불감증이 있다거나 술 먹으면 폭력적인 기질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추고 기문에서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할아버지 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애어른 같은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초딩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숨어있는 그런 구조가 추고 기문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의 기문이 들었을 때, 인성 기문 같은 경우는 애정 성향이 있어서 딱히 어떤 이상형이 있는 게 아니라 고생하다 보면 또는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정들어서 사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또는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인성이 다자하고 식성만 있고 재성이 없을 경우에, 재성 없는 남자, 무죄 남자 같은 경우에 내 마음 알아주는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여자가 가장 좋은 여자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초년에 기미대운 이렇게 흘러갔죠. 신금에게 이렇게 토가 다자한데 기미하고 운에서 들어왔으니 10대 시절에는 좀 답답한, 뭔가 이렇게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고 살짝 예견을 해보고요. 경신대운, 그래서 이제야 5월에 신금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시기 그래요. 그래서 겁재대운은 보통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됐을 경우에 그룹 활동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랑 어울려서 움직이는 시기이고, 경금이 임수를 생했다면 타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유대운, 이것도 비슷한 시기인데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경금을 귀인으로 쓰는 건데요. 신금이 신금을 귀인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이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소소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술대운, 계해대운, 갑자대운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는 것은 운이 순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주의할 것은 무제사주가 재성운을 만나는 60대의 갑자대운이겠죠.
이때는 이제 제극인이 되었으니까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시기가 되면 사업이라든지 어떤 투자 제한 이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기는 그냥 순조롭게 잘 흘러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결혼을 경인년에 했어요. 2010년에 결혼했거든요. 경인 하는데 천간의 경금은 귀인 그랬거든요. 그리고 겁재는 욕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인호술 하면서 인목이 오화에 합하면서 술토가 허자로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지 배우자궁을 톡 쳤죠. 이렇게 되면 배우자궁이 건드려졌으니까 급하게 결혼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2년 임진년에 이혼 그랬는데 상관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진토가 또 축진파 하면서 배우자궁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뭔가 이렇게 가정이 좀 흔들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팔자가 신축일주 그랬잖아요. 무오년생에게 자축이 공망이에요. 즉 내 팔자에서 배우자궁이 공망입니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항상 배우자궁이 공망이면 배우자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만나라 그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한 뭐 10살 이상 차이 나서 이것을 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대화가 안 통하는 외국인 만나거나 또는 얼굴 보기 힘든 사람 만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만나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우자궁이 본인 팔자에서 공망이기 때문에 배우자궁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45세까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5세 이전에 만나는 배우자는 길게 가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45세 이전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만 배우자, 나 결혼했어 이 생각만 하게끔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 좋은 시기는 아니죠. 이 시기 지나고 나서 이제 45세 넘어서 임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임진이라면 이때 진중의 을목이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좋게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자년이죠. 또다시 경금 겁재가 왔고요. 겁재는 귀인인데요. 사람,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는 식신이 왔거든요. 식신이 관을 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겁재가 관을 충했으니까 원래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 되는데 관제구설 조심하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금 귀인이 왔으니 새롭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때 식상이 관을 충했잖아요. 이러면 애가 먼저 생겨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애설이 날 가능성도 있고요. 애가 먼저 생길 수도 있는데 애가 먼저 생기면 참 좋은 거고요. 애가 먼저 안 생겼다 그러면 열애설만 나고 결혼은 2022년이나 2024년 이런 때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45세로 다가설수록 이 팔자가 애정운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되겠지만 자녀가 없는 사주는 아니고요. 자녀가 이제 올해 같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생길 가능성도 좀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주가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주로 봤을 때 60세 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60세 때 제극인이 됐으니 여자 문제 또는 자기 합리화 또는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계약서 같은 걸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아직 먼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올해는 새로운 사람과 또는 누군가와 같이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성과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제구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가능할 시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수 은지원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